첫 번째 발제로 김성희 고려대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정부 여당안 2차를 초점으로 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이라는 것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정부의 세대 간, 직급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같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노후 보장이 적절한가? 정부는 더 내고 덜 받으면서 늦게 받기까지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사실 차이점이 먼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도입이 됐다는 점입니다. 사안에서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금을 가지고 퇴직금은 분리하는 안, 신규 재직자 분리하는 안입니다. 대한사와 노후의 목표 비용 부담률을 달성하는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정 수입을 높이는 방안은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입직자가 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방안. 이 경우에는 신규 입직자의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에 상응하는 정부 부담금이 국민연금 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연금의 재정 수입은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단기적으로는 훨씬 재정 부담금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달성하는 방안입니다. 수익률로 1을 맞추는 방안입니다. 수익균형을 달성하는 방안은 2.5% 되겠죠. 그런데 33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낮아집니다. 2050년 이후에. 2050년 이후를 어떻게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도록 짧은 기간에서 별로 효과가 없는 안입니다. 그에 기초한 안이고 정부 여당안은 그것을 10년의 단계적 조정을 3년으로 당기는 안인데 3년으로 당긴다는 것은 굉장히 급격한 조정이죠. 그래서 당선자에게 영향은 배움의 역할이 클수록 인권율은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저기 외곽 떨어진 섬처럼 적극적으로 논의의 토대 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정부 여당의 지금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합작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이 시작될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재정안정화 개혁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되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가능한 튼튼한 공무원연금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연금도 퇴직연금의 일부를 받는 게 많이 설계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거 이제 누적된 효과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 54년, 55년 전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평균 수명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금 지급을 당연히 늘렸고, 또 제도가 이제 또 성숙이 당연히 됐고요. 돈을 내는 재직자는 26%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고용주로서 정부가 책무를 방기한 그 부분도 따지고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3분의 1 정도 되는 퇴직자한테 주는 것 말고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대신에 퇴직금을 못 주니까 후하게 준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해왔죠. 그런 게 그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누적된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한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여율을 7%에서 10%를 올린다. 재직자의 경우. 국가가 또 10% 했으니까 총 20%가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규자는 오히려 지금 내는 것보다 깎아가지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4.5% 낮추겠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지급률, 즉 소득 대체율을 떨어뜨리겠다. 이것도 일정 부분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떨어뜨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떨어뜨린 이유는 퇴직연금을 민간처럼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떨어뜨리는데 저는 사적연금을 국가가 강제하고 5세대까지 주는 나라가 없는데 왜 이 체제로 공무원연금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현재 체제, 또는 두꺼운 공적연금의 작은 퇴직 수당이라고 하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3분의 1 정책의 의미가 생기지 않고 20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 연금식으로 나눠서 주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단적으로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지금 뭐 19%까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들 나라에 비해서 자영자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자는 자기 100% 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보험료 9%에다가 퇴직금 8.3% 갔다 오면 이게 17%가 돼서 우리가 중앙 평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 자영자였다고 보고 있는데 40% 지금 용돈연금 유지하기도 15% 보험료는 올려야 된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작년 3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공식적인 결과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만 7조 3, 4천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뭔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비난을 듣고 있는 세조항안이, 제가 2009년에 우리가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2009년 개혁한 이후에 지금 수익비는 어떻게 되냐 보면, 그 99년에 임용돼서 2028년에 퇴직할 경우 개혁을 했다 그러지만 이분들 역시 수익비가 3.3배가 넘어갑니다. 자기가 낸 것 대비 3.3배를 더 받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퇴직수당 39% 최대 지급하는 건 빼놓고서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대가 자기가 낸 것보다 3배니 뭐 더 받아가는 제도를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누군가는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고육지책이 2015년, 16년 전으로 세대를 구분하면서 이전 세대는 기득권을 많이 보장해주고 이후 세대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부 자르듯이 세대, 공무원 세대를 딱 잘라버리니까 2015년, 2010년부터 2015년에 있는 세대들은 뭐 수익비가 1이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걸 공무원사에서 누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이나 등등 이런 나라들 걔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처럼 두부 자르지 안 잘랐습니다. 10년 정도의 경과 규정을 두면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면 그 시점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100% 적용하고 1년 전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90% 적용하고 2년 전에 들어온 사람은 80% 적용한 쪽으로 완만하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어떤 특정 시점 전으로 그걸 완전히 다른 제도로 만들어버리니까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상당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이 제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어떤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새누리당 안에서 제가 이제 언론 칼럼 같은 데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미 2010년, 2000년 이전 입주자들은 수익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지금 세대 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 새로 들어온 세대하고 수익비 차이를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연금수급액 2010년부터 2026년부터 1세로 올리는 게 아니라 2016년부터 61세로 즉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공무원분들이 평균재직 기간이 짧다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미 50대 초반에 대부분 퇴직하지만 연금 수급 연령이 작년부터 61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손을 봐야 뒤에 들어오는 세대하고 수익비 차이가 많이 그나마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치는 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부 다 2000년 이전 입직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큰 정책 논란 없이, 물론 해당되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이 있겠지만 정책 논란 없이도 손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대 간의 신구 세대 간 수익비 문제, 이게 이제 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좀 넘어가고 싶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틀렸다 그러면 나중에 해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 이전 입직자들이 수익비가 신규 가입자보다 2016년 이후 신규 가입자보다 수익비가 낮아서 최대 손해라 그러는데 여기선 중요한 팩트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일단 그게 타당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영원히 9%에 고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지금 정책 부담 때문에 우리가 안 올린다 그래도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에 소진이 돼서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새누리당 안에서 논란이 된 2000 재정 추계기간, 재정 절감 산정기간이 2080년까지 따진다 그러면 2060년부터 2080년 20년가 사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우리가 보험료 안 올린다 그러면 당장 올려야 될 보험료가 22.5%입니다. 수입비를 계산할 때 앞선 세대들은 7%에서 10% 올라가는 걸 고려해서 부담이 많아지는 걸로 계산하고, 뒤에 들어온 세대들은 영원히 보험료가 4.5%에 고정된다는 가정하에서 수입비를 계산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성세 문제로 좀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왜 졸속 개혁안이라고 그랬냐면, 지금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입법 발의를 해서 강제로 추진해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졸속 개혁안이라고 좀 명칭을 좀 붙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목조목 하나씩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 이 절차상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그 공무원연금법을 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10월 23일 날 개정 법률안 발의까지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28일 날 이해 당사자들을 좀 배제하고 군사 작전 시절 펼치듯이 158명 전원이 현 정부 최초로 당론 발의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그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을 개혁을 추진하겠다. 저희가 폭력 집단입니까? 저희가 이제 뭐 김무성이 때린다고 한 적 있어요? 이런 발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답답하고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의원 입법 발의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절차법상에서 보면 그 규정하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좀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 또 공청회 등 이 개정 법률안 시행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전부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2007년도에 단체 교섭을 맺어놓은 게 있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단체 교섭을 해서 이걸 협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안들을 이걸 정부에서 입법 발의하면 이런 거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의원 입법 발의를 하겠다. 이건 정말 이게 비민주적인 절차고 이 이해 당사자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용돈 수수로 전락한 4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4대 공적연금 전체를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투명하게 한번,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부터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왜 못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서 지금 새누리당 하는 건 뭡니까? 골든타임이니 하면서 선거에다 결부져가면서 이렇게 공무원 공적연금을 자꾸 밀어붙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지 한번 좀 이의제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그 졸속 개혁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새누리당이 그 입법 발의를 하면서 재정추계를 했습니다. 재정추계를 했는데, 재정추계에 대한 기초적인 결과, 자료, 그리고 개혁에 따라서 실제로 공무원이 얼마만큼 연금을 수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를 해야죠. 왜 자료를 공개를 안 씁니까?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에게 공무원 연금으로서 300조, 400조, 1200조, 2000조 이렇게 실감할 수 없는 이런 숫자만큼의 연금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공무원들 눈 가리고 가겠다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직자 같은 경우에 지금 새누리당 안을 보면 더 내고 많이 적게 받는 연금.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알려진 외국 그 공무원연금 제도를 이렇게 보면요. 공무원에게 10%를 부담금을 전가하는 데는 오스트리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0.5%를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급률, 연금 지급률은 소득 대체율 80%를 지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안 지금 나온 것은 10%까지 부담을 주겠다고 하고 30년 근무할 경우에 소득 대체율이 37.5%예요. 40년을 근무해야 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급으로 15년 임용자하고 16년 임용자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15년 임용자가 기여금하고 그 부담금을 합쳤을 때 1억 원을 더 많이 냅니다. 1억 원을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것은 월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15년 두는 사람하고 16년 두는 사람하고 차이예요. 이런 걸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내면 되겠어요? 아까 뭐 수익비 1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수익비 1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공적연금법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30년 후퇴하는 것 같아요. 독재 정치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우리 공무원연금 개혁, 고령화 뭐 이렇게 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새누리당에서 우리 공무원들 벌주기 하는 이 징벌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재직자 경우는 또 그렇고요. 신규자 경우에 한번 볼까요? 신규자 경우에는 보전금을 이렇게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보전금을 줄이면서 신규자에게 기여금은 국민 수준으로 낮춘답니다. 기여금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왜 나왔어요? 공무원연금의 보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신규자들한테 보전금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기여금을 낮춘대요. 기여금 낮추면 보전금이 줄어듭니까? 아니잖아요. 보전금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맞비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연금학회에서 제시한 것도 보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연금 수입이 200조 정도 감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개혁의 방향성이 있긴 한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5년하고 16년 뭐 그 차이지만 하루 차이로 누구는 월 30만 원을 기여금을 해야 되고 누구는 월 13만 원 내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30만 원 낼래요? 13만 원 낼래요? 퇴직금만 줘. 퇴직금만 줘요? 이 공무원연금 제도는 이 후배가 선배를 이렇게 부양하는 이런 제도, 세대 간의 부양 제도인데 이런 제도를 갖다가 지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공무원연금 제도가 이제 세대 간의 부양 제도가 되려면 세대 후배가 조금 더 부담하고 조금 덜 받고 이런 것이 장기화되면서 가야만이 이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자들 이렇게 하루 만에 딱 잘라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루 차이로 제도를 분리해서 누구는 징벌적 개혁안을 적용받으라고 하고 누구는 또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이 법을 적용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공존이 가능할까? 공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300만 원을 받는데 한 사람은 기여금을 30만 원을 내요. 한 사람은 13만 원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무실 가능할 건지 공정이 가능할 건지 한번 좀 새누리당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새누리당의 안에 뭐냐면 2015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과 2010년에 들어온 사람이 이게 다르니까 그러면 2015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제도에서 못마땅하면 그러면 2016년 용돈 수준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을 갖다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연금을 24년차, 25년차를 듣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률 수치가 1이라는데 지금 내가 당장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내 용돈 수준인 새로운 법을 내가 그걸 선택을 하죠. 왜요? 나머지 그 앞내는 돈 가지고 내 개인 적금 들겠어요? 개인 적금도 이자만 따져도 그간 낫겠어요. 이런 걸 제도라고 올려놓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하는 좀 부분들이 들고요. 그리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기준이 좀 무엇인지 하나 의문이 들어요.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 보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기준을 삼고 있는 국민연금, 이미 OECD에서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고 상향 조정하라고 이런 권고 사안이 있어요.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적정한 선이 어디냐 이거죠. 2009년도에 개정된 지금 현행 연금법을 적용하더라도 구급으로 근데 단순 비례로 비교해도 새누리당 안에서 내놓은 안을 적용을 하면 50만 원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우리가 공무원 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절한 급여 수준이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퇴직수당, 지금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해서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체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새누리당에서 이 퇴직금을 갖다 분리해서 주면서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퇴직금을 지금 새누리당 발의한 이 안이 제대로 된 안인지 그렇게 선전할 만한 안인지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퇴직수당 제도 자체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좀 제시하는 거 보면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자기들이 정부가 아무 때나 시시때때나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는지 그 자체도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20년, 30년 근무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자료를 공개를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10월 17일 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발표한 정부 검토 의견에서 보면 2016년에 현행 퇴직수당 지급액은 2조 3억 원 정도 되는데 개혁을 하고 나니까 1,405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들어온 신입 공무원은 현재 기준으로 4,261만 원은 퇴직수당이 개혁 후에는 1억 924만 원으로 늘어난대요. 이건 한 256%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이게 39%를 우리가 퇴직수당 100% 환산했을 경우에 단순 계산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숫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내놓은 그걸 보면 퇴직금을 100%로 인상을 하되
퇴직연금으로 20년간 나누어서 준다고 해요. 근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최근에 그 정청래 의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2016년 퇴직상 예산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05억 원으로 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배정된 금액이 1,090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있다고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부 검토위원회에서 나온 숫자의 78% 정도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하는 금액이 100%를 주겠다고 하는 건지 78%만 주겠다고 하는 건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연금공단 이사장이 그 새누리당 퇴직수당은 가상 적립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또 했어요. 가상 적립을 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방식인지, 이런 방식을 운영하는 나라가 혹시 있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목적에 있어서 이 팩트 자체가 어긋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보면은 어제 이제 SBS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조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오시진 않았지만은 영상 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또 정홍원 총리는 직접 와가지고 이 지속 가능한 사회 조건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5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익성, 공정성, 공개성, 시민성, 그리고 이것을 포괄한 개념으로 해서의 공공성, 5가지 개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공무원 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사회 조건과 똑같은 이 5가지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은 전혀 이 5가지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에 있어서의 팩트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소득 대체율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소득 대체율 70%든 뭐 60%든 아니 그렇게 설정했을 때 그게 필요한 그 경과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여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연하게 추계를 해야 되고, 그 추계 관련에 있어서 지금 아까도 이제 토론에서 나왔지만 무려 추계 자체가 한 300조 차이가 납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런 지점들을 최대한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이 정보와 자료 공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당사자와 그다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그 정확한 추계 방법을 찾아내서 그게 맞는 제도 설계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좀 무거운 마음이고요. 좀 죄송스럽다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인사 행정기관이고 또 저희가 과일복지과인데, 사실 이제 복지혜택을 더해서 공무원들이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더 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부담을 더하고 급여를 조정하는 그런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공무원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지금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쌓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연금법 개정 왜 해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실제로 제가 처음 이 업무를 했었을 때 2003년도에 그때 보정금이 1,700억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10년 됐는데 2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 이거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나 요구가 있는 것도 또 부인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그 부담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물론 있지만 역시 왜 공무원연금 받아서 200만 원 넘게 받는데 왜 나는 100만 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좀 제도에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는 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개선은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인할 수 없고 또 논의를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되 최대한 좀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먼저 김성희 교수님 발표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과거에 이제 저희가 안전행정부의 정보 검토 의견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균형성이 없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감안한 게 좀 미흡하다는 부분을 되게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더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게 재정 추계 데이터 그리고 왜 그런 값이 나왔느냐 소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나 노력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조금 사실 꺼려했던 거는 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뭐 그래봤자 더 의심만 키우면은 문제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최대한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공무원연금제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원하는 식으로 다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저희가 여기서 퇴직 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연금 어떻게 될 거냐, 보정금이 어떻게 될 거냐, 부양률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쨌든 검증도에 꼭 회의되어 있는 다른 국민연금 재정 개선 같은 거 쓴 그런 자료를 가져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 있는 거 다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재진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신규공무원 수급보조 분리 문제는 이 부분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공무원연금제도 개선하라는 요구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게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좀 부담 좀 덜했으면 좋겠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납세자들이 그 요구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옆집은 300만 원 받는데 난 100만 원 못 받는다라는 형평성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참 한 번에 다 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생각한데 이제 기존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균형수급 구조를 만들어서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추가적인 어떤 추가 부담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하는 그 부분하고 또 신규 공무원 새로 들어오는 이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연금하고 유사한 수급 구조를 해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법안이 지금 제출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정책적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 활력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걸 꼭 반드시 연금만으로 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나 처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마련을 해서 상의를 해서 저희가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을 이제 현실화하는 부분하고 그 연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그 전에 일단 몇 번 언론 보도에서 공무원도 퇴직연금 가입한다. 그리고 민간에 한다라고 추측성 보도가 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보도자료 다 말씀드렸듯이 공적 관리 계속 할 거다. 이거는 일단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방식을 만드는 것도 금방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적 용어로 갖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공적 관리를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안정적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최자 입장으로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현장에 나오는 것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실무 책임자니까 제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이렇게 5분의 토론이 끝났는데요. 발제하신 분들이 이 토론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5분 내외로 김선희